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식입니다. 저도 바로 이 목성에서 가까운 바로 서귀어천, 지금 바로 시청 앞이죠.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쪽을 오가면서 이 목성의 이런 간판을 보고 다녔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목성과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의 저희 키우리 현지 모델로 이렇게 나오시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 키우리 이 인포지 현지 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강의들 내용이 별로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는 이 사원이 나보다는 우리를 이걸 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존과 공생과 공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 저도 이렇게 기업체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고 그럽니다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목성 가족들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남다른 그런 어떤 사원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좀 더 큰 비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어떤 가치가 훨씬 더 크다. 현재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명함을 먼저 드렸습니다. 명함 속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에 광주에서만 한 40년을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쭉 40년간 몸담아 오면서 사회활동으로는 환경을 사랑하는 부동산 보호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금 공동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 광주 지역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보호단체에 이렇게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소액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여기 표지에 있었던 키우리 지난 8월호에 나왔던 표지입니다. 그리고 소개된 인터뷰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공유하고 계셨을 줄 믿고요. 예, 나보다는 우리를 이 사원이 정말 이 말과 딱 밀접하게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제일 첫 마디로 했던 말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오히려 본인이 잘하지만은 경기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자체도 스타 선수였지만은 본인은 그런 스타 선수보다도 팀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 그 당시에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성 사원을 보니까 역시 그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먼저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이 함께 맞는 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보다도 함께 오히려 비를 맞으면서 같이 걸어간다면 우산을 씌워준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친구는,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차를 몰고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정말 갑자기 이렇게 곧 생명이 위태로운 할머니를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같은 의사선생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평생 그리던 그런 이상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 이렇게 그 면접 문화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정답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혹시 대표님 맞춰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직원분께 뭔가 대표님 뭔가 선물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넘겨주고 위태로운 할머니를 태우고 가라. 그리고 자기는 그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둘이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이렇게 강하게 선발된 거죠. 멋지죠? 예. 자, 이런 사진을 한번 봅니다. 지금 어미오리가 새끼오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 뭐 우리가 안 들어봐도 다 알겠죠. 무슨 말 당부하는지. 엄마 잘 따라오라. 조심하면서 잘 따라오라. 세상 위험하단다. 엄마 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는 잘 안내를 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안내를 해놓고 났더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 제가 뭐 백화점에 이렇게 갔더니 이런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다 해서 사진 딱 찍었는데 잠시 조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의자에서 일어서기만 했다면 이렇게 목이 빠지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2%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아닙니다. 서비스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가 부족한 서비스. 2%가 부족하면 100% 만족을 못하고 2%가 넘치면 150%, 200% 만족한 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잠깐 보시고 여러분께서 출근하시는 그 마음, 이게 그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악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자, 앞에 그림이 넘어갔습니다만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남과 조금 다른 것, 이것이 곧 성공의 비결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는 담임을 안 했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겪었던 제자들을 쭉 한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제자도 있고 좀 지금도 힘들어한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너는 이래서 성공했구나. 너는 이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학교 생활도 괜찮게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 너는 그래서 힘들게 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신에서도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제자들이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기 그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역시 그 친구를 보니까 남과 다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통계입니다만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의 정서 상태를 보니까 정신건강 상태를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넘친다고 해서 꼭 정신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여기에서 한국 아이들의 경우는 이것이 1번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청소년들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고 싶다가 1번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않는 근성을 키우고 싶다가 1번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겁니다. 남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답니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건 꿈은 될 수 있어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청소년기에. 그래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갖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그래프트 연구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인데요. 대를 걸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이런 평범한 결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했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처한 성숙한 자세, 좀 힘들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서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제 친구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못 견디고, 왜 그러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못 경험했거든요. 조금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여기저기 전전하는데 결코 아마 그 어떤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너는 사브라다. 사브라가 선인장이잖아요. 선인장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극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인장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식들을 부를 때 너는 사브라다. 너는 선인장 같은 그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매일 입버릇처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제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공하더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성 좋은 친구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것을 저는 40년의 교직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습니다. 직접.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IQ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고요. 문맹률이 1%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유일합니다. 노약자 보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이렇게 쭉 보시면 하루에 양치를 3번 하라고 가르친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개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옆 동료에게, 옆 친구에게, 또는 마을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자기가 몸담은 어떤 사회활동하면서 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사람,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
똑같이 보더라도요.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뒤집으면. 뒤집으면 똑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사뭇 그 상반되게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오늘 기업에서 내준 과제입니다. 빚을 머리를 비는 빚을 주면서 참빚입니다. 이걸 주면서 이 직원들에게 빚을 팔아와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할당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받아든 순간에 우리 사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스님한테 빚을 팔으라고 하냐. 머리가 있는 사람에게 빚을 팔으라고 해야지. 머리도 하나도 없는 스님에게 가서 빚을 팔으라고 하다니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갖고 온 사람은 빚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네,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 자, 기간을 딱 열을 주고 이렇게 빚을 발라 떠났습니다.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빚을 많이 판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스님에게 가서 스님 머리 빚을 빚 좀 사세요 해가지고 빚 팔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이 스님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스님, 신도 많으시죠? 오시면은 우리 절에 오는 신도분들에게 빚 하나씩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이 참빚이요. 머리를 빗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도 머리가 덜 빠지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두피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스님, 그 생각 좋네.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나무로 만든 참빚이니까 좋겠네. 그래서 그걸 신도수만큼 몽땅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고 났더니 참신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또 다른 신도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크게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 주변 상황에서 사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라 그러니까 카메라맨 그 작가들이 도대체 이 건설 현장에서 무슨 작품 사진 나온다고 이런 것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를 매다는 저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저 사진 찍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어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뭐가 최선인가, 뭐가 나오겠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분 잘 아시죠? 동원그룹에 그 회장님이 항상 이 지구를 이렇게 지도를 걸어놓고 집무실에 계시는데 항상 이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근무를 하셨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대륙으로 본다면 딱 막힌 그런 꼭지 부분인데 이렇게 거꾸로 놓으니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진기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어떤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 그룹에 지금 부회장님이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저희들이 가슴속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 긍정적인 어떤 자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자성내연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자성내연. 일본에서 만났던 제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감을 할 때 만난 제자인데 이 친구가 전남대학교 생명과학부를 들어가서 전국에서 몇 명 안 뽑는 대통령 장사에 선발됐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여름방학 때 딱 일주일 쉬잖아요. 그때 야 너희들 같이 우리 걸어서 남도를 한 바퀴 걸으면 어떨까? 청산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고 일주일밖에 안 쉬는데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갔던 아이들이 한 10여 명 같이 걸었습니다. 청산도 남바퀴로. 이 친구 그런데 되게 어디 같이 가보면은 개인용품은 별로 잃어버리지 않는데 공용물품은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누군가 챙기겠지. 내 것은 잘 챙기는데.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공용물품을 잘 챙겨요.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는데 전대 생명과학부에 가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자세에 당당히 선발되더라고요. 전대에서 나는 대통령 자세히 많은 줄 알았어요. 전남대학교에서 크게 플랜카드를 내걸었더라고요. 대통령 자세.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 틀림없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아마 키우지 않을까. 같이 가는 친구들, 학생. 저는 여기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절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있는 데서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 똑같은 사를 봐도 TV에 본다면 와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저럴 줄 알았다 저러니까 저렇지 라고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밝고 좋은 얘기를 하면 밝고 좋은 쪽으로 아이가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적으로. 예, 학교에서 제가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책을 빌려 안 옵니다. 한 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책을 빌려 그러죠. 야, 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도 이 좋은 책을 안 가져가요. 그럼 우리가 책을 가지고 마을로 나가면 어쩔까? 네? 그러면 그 어려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다니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따라갔었어요. 트렁크에다 책을 넣어가지고 미리 주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제국, 은행, 복지관, 아파트, 관리소 전부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간서적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놔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수업을 오면 거기다 놔두기만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삥 돌았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달 그렇게 했더니 연간 1,500여 원이 대출돼요. 신간서적. 그래서 제가 신안면 지점을 가니까 지점장님이 불떡 뛰어 나오시더니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거기서는 축제를 한다고 막 북한을 갖다 막 주고 겨울철에는 영화관시를 쓰라고 막 갖다 주고 주라고 안 하는데 그렇게 그런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 방향을 바꿨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중학생들이 음식 먹고 참말 점심시간에 하나도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 상이 와가지고 저희는 몰랐는데 기사가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님 그거 진짜입니까? 별거 아니고 가지고 혹시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오세요. 그거 광신의 문화해설사.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잔발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걸 보고 이건 기적입니다. 강제로 안 했습니다. 음식 맛없는 거 다 먹으라고 이거 고문입니다. 학대입니다. 잘 설득했더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두부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영양가를 섭취시켜줘야 되니까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잘 갈아가지고 전을 붙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가져다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 5가지 반찬 있을 때 한두 가지만 가져다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그렇게 해서 전반제로를 전국 최초로 성공했더니 그분이 기적입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1년 만에 그게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방법만 좋다면 어떤 교육도 어떤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이런 확신과 신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신건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허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자해를 하거나 막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도 리조트가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 운영할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경도를 왔습니다. 그 좋은 방에 2명씩 딱 놔두고 아이들에게 거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같이 놔뒀더니 버스도 제일 좋은 리무진을 불러서 갔습니다. 저녁에 거기에서 제일 비싼 밥을 먹였습니다. 갈 때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힘든 아이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치죠.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더니 조금 있다가 선생님 우리 오늘 골프 양쪽이 끝났는데 저쪽으로 좀 이렇게 산책하면 안 될까요? 오후 시간에. 그러죠.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죠. 내가 처음부터 같이 가려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옆에 저 초등학교 가서 우리 공룡 잡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선생님 같이 가죠. 그랬더니 갔다 온 뒤로는 시간이 끝나면 교장실문을 확 열어져 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우리 더워 죽겠는데 시간 물 좀 주세요. 그래라. 냉장고에서 꺼내주니까 그걸 받아. 나중에는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바깥에서 듣고 있습니까? 말을 걸어온다는 건 절대로 자야가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친해집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 데리고 제가 무돌길을 걷습니다. 1박 2일. 얘들 걷는 거 싫어합니다. 무돌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저는 걸으면 좋잖아요. 걷는 동안에는 말을 못하겠네요. 너 자신과 대화해라. 너 자신과 대화하면서 걷자. 사람이 말하면 안 하고 걷는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저녁에 그 잠자는 곳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최고 스트레스입니다. 담배 끊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는 동안에 옆에 제가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선생님 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잠깐 저기 가서 이 말 못하잖아요. 제가 8명까지 남는 걸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흡연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흡연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 8명 남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급식 잔반 제로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저보다. 이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국내버스에서 후원회장을 해달라고요. 호남지역 후원회장은 광주 전남북입니다. 저 못합니다. 저 그 정도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장은 좀 재력도 있고 또 사회적 영향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시켜주세요.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후원하신 분들이 59만 6천 명입니다. 전국에. 저희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최수종 씨가요. 저 이런 모습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수종 씨가 담요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가서 최수종 씨가 담요에 쌓인 아이를 이렇게 건네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안았는데 담요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에 59만 6천 명이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혼외를 조직하지 않았는데 30주년이 되면서 혼외를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최정 씨가 저한테 꽃다발을 주고 이 조표도 주고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주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전북이나 이런 곳에는 연고도 없고 그래서 잘할 수 없으니까 저 광주로만 해주세요. 광주 지역 혼외장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사진인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지금 기후와 관련된 연구회의가 있었잖아요. 저 어제 뉴스 보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후위기 우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보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절대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빠지지 않는 것. 이거 무료거든요. 이 환경대학생들입니다. 환경대학생들 현장 교육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강의만큼은 제가 빠지지 않고 현장 같이 합니다. 언제 관심 있으시면 부동산 산업 환경대 오십시오. 3개월만 되거든요. 다른 모든 단체는 회비만 내면 오늘 이 순간부터 회원이 되는데 부동산 보단체만큼은 회비를 내가지고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환경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53기가 끝났습니다. 광주시에 한 3,000명이 넘는 그런 환경대학 졸업생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열심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내가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곳에 서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잘 보낸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좀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서 호시오고라는 말을 머리 말에 써서 보내시더라고요. 호랑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황소의 소의 어떤 걸음걸이로 묵묵히 이렇게 전진하는 것. 어떤 삶의 자세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다가 언제나 30분 되면 딱 멈추겠습니다. 다 돼버리는 시간이.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이 그 전남대입니다. 120명 입학하잖아요. 근데 자기 그 후배 이제 교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성적이 제일 우수한 사람을 자기 후배 교수로 이렇게 뽑았더니 인간성이 부족하더라고요. 환자한테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어떤 의사가 좋던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답니다. 너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 너 좋아하는 운동 하나 있냐? 물어봐가지고 저는 운동 좋아하는 거 탈락. 혹시 악기 좋아하는 거 악기 같은 거 하나 있나? 여기서 탈락.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은 앞에서는 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남이 이렇게 서빙해주는 그런 술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술 먹다가 이 그 정원이 와서 가까이 와서 이 바지 이런 곳에 술잔을 엎어버리고 그런 것을 예정해 놓고 약속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탁 엎었을 때 나오는 첫 반응을 같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탁 튀어나오는 첫 반응. 이건 훈련대의 아무리 자기 통제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이게 술잔이 탁 엎어져서 물을 상에 이렇게 쏟거나 술을 쏟으면 그때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말이 표현이라고. 제 제자가요, 의사인데,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가 상견례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그날 이제 배우자를 약혼자에게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와라 약속 장소로. 내가 지금 수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약혼자가 모시러 갔습니다. 얼마나 지금 약혼녀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신부모님이 될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가져와서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을 보다가 다른 차가 아마 조금 기분 나쁘게 싹 스쳤든지 그 브레이크를 잘 밟았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때 이 입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겠습니까?
여기 튀어나왔겠죠. 뒤에 신부관님 될 분이 있다는 것 순간 그건 통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튀어. 그래서 이분이 뒤에서 욕을 들었죠. 욕을 누가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몇 미터 쭉 가다가 잠깐 찾아오시게 되버라고 했대요. 그 부모님이. 제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을까네요. 내려주세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부모님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닌가 지금 깨져버렸어요. 동물들도 이러더라고요. 물에 빠지니 코뿔소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동물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진이죠. 도로 공학적으로는. 자, 바쁘게 왔습니다.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의 가능성을 믿어주십시오. 열정을 옆 동료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십시오.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게요.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와주는 그런 협업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긍정적, 야, 저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 왠지 나 괜히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움직이면서 다가서고 말을 건네고 뭔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이라 제가 너무 바쁘게 왔습니다. 포항산 일출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일출입니다. 저는 한 번만에 가서 봤습니다. 네. 경주 사람들도 자주 못 보는데 맨날 올라가서 안개 때문에 바다 해무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번만에 가서 봤거든요. 이 포항산의 일출 해무를 목성가족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